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주변에 알리면서 고객들의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하락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우려했습니다. 권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맡긴 자금이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권 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권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권 회장은 2009년 1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해 3년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관여한 주식의 규모는 636억 원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회장 측은 법정에서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영장심사를 앞두고 한 달 넘게 잠적했던 이모 씨도 최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의 주식 관리를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이 씨를 소개받아 증권 계좌를 맡기고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쩐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받고 2010년에 계좌를 회수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틀 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입 내역 등을 가지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최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들의 사건 목록 등 수입 내역을 제출받는 곳입니다.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때 선임한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파 세무서 등 서울지역 세무서 4곳도 압수수색해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입료 자료를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대정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했습니다. 황무선 전 사장이 지난달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사태를 독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동으로 양쪽 다 있다니까요. 경찰은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1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969명이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백신 추가 접종의 간격을 현행 6개월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50대는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확진자는 면역력이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상당수가 이미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0월 둘째 주 18.5%에서 한 달 만에 32.6%로 뛰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60대 이상은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접종 간격을 앞당긴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을 당장 더 늘리진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성인, 소아청소년까지 이제 확대해야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유행 없는 일상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늘 오후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어제 처음으로 정식 회담을 가졌고요. 결과물이 당장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한 것처럼 갈등을 풀 만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그 후속 조치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서 다양한 소통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배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 충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this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veer off into conflict. 이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간 각급 채널에서 다양한 소통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협력 사안의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good faith in diplomacy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o the same. So coordination around that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비롯한 구체적 사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중 정상은 3시간 반가량 진행된 화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현상 변경 반대와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표현을 서로 써가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동 성명 등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지만 추가 긴장을 피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To ensure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our countries does not veer into conflic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increa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선수단 전면 불참이 아닌 사절단만 안 보낸다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